음악이 흐르며 장엄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는 때로 아주 작은 바위 하나에 부딪혀 그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리곤 합니다. 한 국가의 운명, 한 시대의 명운이 단 하루, 단 하나의 사건으로 결정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이것은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권력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수십 년간 미래를 꿰뚫어 보며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해온 한 인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천수보살. 정치계와 재계의 거물들이 은밀히 찾아가 무릎을 꿇는다는 신의 대리인. 그녀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세상에 전한 긴급한 신탁이 있습니다. 이 심오한 이야기에 빠져들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의 여정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우리가 잊고 있던 역사의 이면과 미래의 가능성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성찰하는 기회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들어주십시오. 2025년 8월 30일. 이 날짜를 당신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두십시오. 그날 하늘의 기운이 요동치고 땅의 질서가 흔들리며 이 나라의 지도자가 거대한 시험대 위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 충격적인 예언의 장막을 한 겹씩 걷어내고 그 안에 숨겨진 대한민국의 운명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천수보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평범한 점술가가 아닙니다. 청와대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고즈넉한 한옥에 몸을 숨긴 채 살아가는 그녀는 지난 30년간 단 한 번의 오차도 없이 국가의 중대사를 예언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권력의 회랑에서 공공연한 비밀과도 같습니다. 그런 그녀가 지난 30년 동안 단 3번 발령했던 긴급 경고를 바로 4번째로 세상에 알린 것입니다. 그녀가 긴급 경고를 발령할 때마다 이 나라는 거대한 비극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경고는 1997년 늦가을이었습니다. 그녀는 돈이 휴지 조각이 되는 불길한 꿈을 꾸었다며 주변에 경고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한민국 전체를 수렁에 빠뜨린 IMF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두 번째 경고는 2014년 봄에 찾아왔습니다. 차가운 바다에서 수많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온다는 그녀의 비통한 예언은 온 국민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은 세월호 참사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고는 2022년 가을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의 비명이 하늘을 찢을 것이라는 끔찍한 경고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는 이태원의 그 비극적인 참사를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4번째 경고가 발령되었습니다. 이번 경고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단호합니다. 2025년 8월 30일 토요일 오후 3시에서 7시 사이 그녀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번에는 자연재해나 사고가 아니다. 이것은 순전히 인간의 선택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다. 그 중심에 현 대통령이 서게 될 것이다. 그녀의 예언이 단순한 억측이 아님을 증명하는 일화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40년 전 한 무명의 젊은 검사가 우연히 그녀를 찾았을 때 그녀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20년 안에 이 나라의 정점에 서게 되겠지만 그 자리에서 가장 비극적으로 추락하는 모습 또한 보이는구나. 정확히 20년 후 그는 최고 권력자가 되었고 우리는 모두 그의 마지막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한 정치 신인에게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당신은 10년 후 이 나라를 이끌게 되지만 그 자리는 피와 눈물로 얼룩질 것이다.
당시 재선의원에 불과했던 그는 정확히 10년 후 대통령이 되었고 임기 내내 탄핵과 구속, 그리고 극적인 복권이라는 파란만장한 정치 역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예언 그대로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이번 예언을 전하면서는 평소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녀를 오랫동안 지켜본 측근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는 갈라졌으며 급기야 눈물까지 흘렸다고 합니다. 마치 다가올 미래의 무게를 온몸으로 감당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합니다. 하지만 거리 곳곳, 사무실 구석, 가정의 식탁에서조차 불안의 속삭임이 조용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론은 극과 극으로 나뉘어 있고 지지율은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칩니다. 사회학자들은 지금의 상황을 잠재된 폭발력이라 부르며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거대한 화염으로 번질 수 있는 임계점에 와 있다고 경고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었고 청년 실업과 가계부채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태로운 긴장감 속에서 천수보살의 예언은 우리에게 몇 가지 암호와 같은 단서를 던져줍니다. 첫 번째 단서는 북쪽에서 오는 바람입니다. 그녀는 차갑고 강한 바람이 북쪽에서 불어와 남쪽의 작은 불씨를 거대한 화염으로 키울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북한의 도발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사회 내부의 이념적 갈등이 폭발하는 것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단서는 세 개의 별입니다. 그날 밤 하늘에서 유난히 밝은 세 개의 별이 일직선으로 늘어서는 순간 세 나라의 운명이 하나로 엮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천문학자들은 실제로 2025년 8월 30일 밤 목성과 토성, 화성이 거의 일직선에 가깝게 배열되는 현상이 관측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일 혹은 남북미의 관계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신호는 아닐까요? 세 번째 단서는 물의 역류입니다. 그날 어딘가에서 물이 거꾸로 흐르는 기이한 현상이 목격될 것이며 이는 기존의 모든 질서와 상식이 뒤집히는 징조라고 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이 현상은 어쩌면 여론의 급격한 반전이나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정치적 결정을 암시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천수보살은 이 사건을 거대한 파도에 비유했습니다. 멀리서는 잔잔해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올수록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위력을 드러내는 쓰나미와 같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이 거대한 운명의 파도 앞에서 중대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정면으로 맞서 싸울 것인가, 아니면 피할 것인가, 혹은 그 파도를 타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결정을 넘어선 영적인 시험입니다. 지도자가 가진 내면의 힘과 지혜, 그리고 진정한 품성이 낱낱이 드러나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 시험은 세 단계로 진행될 것입니다. 첫째, 인식의 시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는가. 둘째, 결단의 시험. 개인의 유불리를 떠나 국가를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할 용기가 있는가. 셋째, 실행의 시험. 한번 선택한 길을 온갖 저항을 무릅쓰고 끝까지 갈 수 있는가. 이 세 개의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만 비로소 진정한 지도자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월 30일이라는 날짜 자체에도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동양역법에서 이날은 음의 기운이 끝나고 양의 기운이 시작되는 시점, 즉 하늘과 땅의 에너지가 충돌하며 교차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또한 서양 점성술에서 토요일은 실현과 업보를 상징하는 토성의 날이기도 합니다. 더욱 의미심장한 것은 천수보살이 이번 8월 30일을 120년 주기의 대전완점이라고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1905년
우리가 을사늑약으로 국권을 빼앗긴 지 정확히 120년이 되는 2025년. 그녀는 그 치욕의 역사가 완전히 청산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분기점이 바로 그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양 사상에서 120년, 즉 두갑자는 하나의 거대한 카르마가 청산되고 새로운 운명이 시작되는 완벽한 순환의 주기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할까요? 정권 내부의 갈등이 폭발하거나 숨겨졌던 거대한 스캔들이 터져나오는 내부적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예상치 못한 북한의 도발이나 미중 갈등 속에서 예교적 선택을 강요받는 국제적 압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억눌려왔던 사회적 불만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대규모 격변이나 금융시장이 붕괴하는 경제적 충격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천수보살은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 위기라는 단어는 위험과 기회라는 두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시험을 슬기롭게 통과한다면 대통령은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지도자로 거듭나고 대한민국은 새로운 황금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그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클 것이라고 그녀는 암시했습니다. 개인의 정치 생명은 물론 국가 전체가 기나긴 암흑의 터널로 빠져들 수도 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예언으로 치부할 일이 아닙니다. 이 예언은 우리 사회가 지금 무엇을 불안해하고 무엇을 갈망하는지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천수보살은 국민들 역시 깨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관자가 아닌 참여자로서, 비판자가 아닌 건설자로서 이 시기를 함께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명한 무속인이자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이수자인 해명법사 역시 이 예언에 대해 깊은 통찰을 더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8월 30일이라는 날짜 자체가 아닙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늘은 재앙을 예고하여 공포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지혜롭게 대처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파도를 만들 수는 없지만 파도의 흐름을 읽고 균형을 잡아 나아갈 방향을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8월 30일의 파도는 거대할 것이며 그 위에서 대통령이 보여줄 리더십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녀는 또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대통령 혼자만의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치르는 시험입니다. 흩어지면 파도에 휩쓸릴 것이고 뭉치면 파도를 넘어 새로운 바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은 항상 큰 위기 속에서 더 큰 도약을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은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2025년 8월 30일, 우리는 그날을 두려움 속에서 맞이할 것입니까? 아니면 변화를 향한 희망을 품고 준비할 것입니까? 예언은 미래를 가두는 족쇄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열기 위한 열쇠입니다. 그 열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하늘의 뜻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다가올 그날,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미래를